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미술 속 진짜 이야기. 이번 주인공은 혼자 몰래 봐야 할 것만 같은 작품 19금 드로잉의 대가 에곤 실레입니다. 낯뜨거워지는 그림을 저렇게도 많이 그리는 화가라면 분명 바람둥이의 여성 편력이 심한 남자일 거라 예상되는데 과연 에곤 실레는 진짜 바람둥이였을까요? 오스트리아의 화가 에곤 실레, 구스타프 클림트의 친구이자 피후견인으로 표현주의적인 스타일을 발전시키며 성적인 욕망을 주제로 다룸으로써 20세기 초 빈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반항아적인 이미지. 하지만 실제 에곤 실레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연필을 쥘 수 있게 된 2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7살쯤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그림만 그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에곤 실레는 16살에 빈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지만 그곳의 교육이 캐캐묵고 인습적이라 생각되어 곧 그만둡니다. 이후 1909년 드디어 자신의 예술 세계가 완성되었다고 확신한 에곤 실레는 동료들과 함께 신예술가 그룹을 결성하며 선언서에 신예술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예술가는 자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신예술가는 창조자여야 한다. 신예술가는 과거와 미래의 산물 없이도 오로지 혼자서 직접 기초부터 쌓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 신예술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미술 사조를 거부하고 화가의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쏟아내는 예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은 성욕에 대한 솔직한 표현으로 확장되는데 그 시도는 실레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실레. 그런데 성병인 매독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15살에 사망합니다. 이후 실레에게 성은 아버지의 죽음을 포함해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간 공포의 대상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줄곧 따라다녔던 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 20살이 된 실레는 이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또한 1907년 빈 화단에서 거장이자 문제아로 불리던 45세의 클림트를 만나 미술에 대한 철학과 기법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실레는 회화에 에로티시즘을 담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레가 만난 또 한 사람, 오스카 코코슈카. 그는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인물의 중요 부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로잉을 실레보다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레는 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갇혀있던 감성이 폭발합니다. 마침내 에곤 실레는 붓을 들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리기 시작합니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인물의 누드. 남녀 가릴 것 없이 인물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드로잉. 성관계 장면은 기본, 동성애 장면까지 가감없이 그립니다. 근데 이런 은밀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인물의 표정에 수치심 따위란 없습니다. 모두 당당하게 그 순간의 쾌감을 만끽하고 있죠. 서양 미술 역사상 가장 퇴폐적인 19금, 포르노그래피를 연상케 하는 에곤 실레의 드로잉. 이러한 작품은 곧 실레가 갖고 있던 성에 대한 트라우마의 고통과 불안을 예술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개하며 외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반응을 실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성욕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런데 왜 유독 성욕만 금기되고 숨겨야 하는가? 사회적 터부인 성욕. 나는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다. 하지만 신뢰의 이러한 파격적인 드로잉에 대한 편견과 비난은 이뿐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쿠르마우로 이주한 후 모델이자 동거녀인 발레리에 노이칠, 애칭으로 발리라 부르던 그녀와의 자유분방한 그림 작업을 비롯해 어린 모델들을 데려다가 부도덕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죄목과 노골적인 성적 묘사의 그림으로 아이들의 정서를 해쳤다는 풍기문란 혐의로 23일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신뢰의 뮤즈이자 전속 모델 발리. 클림트가 소개해준 그녀를 만나고 신뢰는 폭발적으로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년간의 동거 끝에 남은 건 빛과 궁핍한 삶. 25살의 신뢰는 마침내 발리를 냉정하게 버리고 그의 작업실 앞에 살던 하름스가의 딸 에디트와 결혼합니다. 이후 발리에게 미안했는지 둘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이는 신뢰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죽음과 소녀입니다. 에디트와 결혼 후 신뢰는 승승장구하며 빈을 이끄는 최고의 화가로 군림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단꿈도 잠시. 유럽 전역에 스페인 독감이 불어닥쳐 무려 2,3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고 맙니다. 그리고 1918년 신뢰와 그의 아내 역시 무섭게 몰아닥치는 인플루엔자에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한창 예술의 꽃을 피우려던 신뢰. 뱃속 아이와 아내의 사망을 현실로 인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시간 3일 후 그 역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발리 역시 신뢰와 헤어진 후 적십자 간호사로 자원에 일하다 1917년 23살에 성홍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발리에겐 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신뢰가 바람둥이여서 19금 대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화 300점, 드로잉 2000점, 그리고 자화상 100점을 남긴 에곤 실레. 유난히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 혹자는 나르시시즘이 느껴진다 하고 혹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의 젊음의 열기와 반항정신, 감정과 욕구,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파격적인 누드 드로잉에 담긴 솔직하고 순수한 애정과 사고. 19금 드로잉의 대가 에곤 실레는 진짜 바람둥이가 아니라 누구보다 순수한 진심을 갖고 작품에 임한 진짜 화가 아니었을까요?